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상대방이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쵸. 어떻게 반응하시는 편이에요? 뭐 일단 저는 들어는 주죠. 네. 네, 들어는 주고 들어는 주지만 이제 동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네. 그 표시를 내는 편이세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든가. 중요한 얘기 아니면 네. 그냥 들어만 주면서 그냥 끄덕이고 네. 가고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척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주는 아니라. 거죠. 다 들어는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뭐 좀, 이런 다른 방법도 있다든가, 네.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걸 좀 슬며시 얘기하는. 그러시군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크리스티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람 차별하시는 건가요? 예, 상대방이 좀 어렵거나, 네. 이게 좀 상대하기 힘든 사람. 좀 네. 조심해야 되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들어드리고 네. 또 되도록이면 이제 동의를 해드리죠. 네.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뭐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만만한 사람들이면 만만하면 처음 딱 얘기 꺼내는 순간에 이 말이 안 되는 건 제가 딱 알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고 이렇게 좀 나가는 편이에요. 가불이 다르군요, 완전히. 네, 뭐 유연한 대화에. 거죠. 네. 예,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 의견과 나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좀 같으면 얼마나 대화가 잘 풀리겠습니까? 그 뭐 마음이 같으면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 뭐 하하 호호 그러면서 얘기가 재밌을 텐데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생각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 생각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그렇죠. 얼마나 뭐 있겠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네. 그럴 때 어떻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잘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고민을 다룬 책 중에 일본의 대화 코칭 전문가 하야시 겐타로의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 사람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서로의 그 리액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말이 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네,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렇죠. 동의하지 않는 말을 어떻게 들어주고 또 어떻게 내가 또 반응하느냐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사랑이죠. 네. 워싱턴 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존 가트맨 박사는 어른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나 과제의 한 69%는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수학처럼 단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봤자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잖아요. 사람하고의 관계 중에 70% 가까이는 답이 없다는 건데. 그렇죠. 답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뿐만 아니라. 한 가지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여태까지 정말 남편이나 애들하고 싸운 것들이 정말 억울합니다. 답도 없는 걸 가지고 찾아내겠다고. 정말 쓸데없는 걸로 싸운 거예요. 예. 그 문제는 답이 여러 개다 보니까 설령 한쪽이 좀 말빨이 좋아서 말빨이 세다고 하잖아요. 네. 세서 이길 수도 있지만 또 내가 그렇게 말로 이기면 다른 한쪽에게는 원한이 남는다는 거죠. 이 괜히 서로 관계만 안 좋아진다는 거죠. 예, 저도 좀 남편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남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말빨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맞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이 맞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 이겼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논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비논리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렇게 무대뽀로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데 지고 나서 돌아서면 속은 막 터질 것 같죠. 답답해서. 아니 우리 그러니까 서로가 졌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네요. 그런 건가요?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건데 뭐 좋게 관계를 가져가는 게 좋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맞아요.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갑입니다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제 의견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하고 내 의견이 다를 때 내 의견을 얘기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맞아요. 상대방이 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더 듣기 싫죠. 그럼 너무 기분 상하고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죠.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든가 또는 그러니까 뭐가 뭐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군요 하고 같이 같은 말을 그냥 한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해석을 최대한 자제하고 상대방의 말의 핵심을 한번 파악해 주는 거죠. 네.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핵심을 잘 듣고 한번 들어보니까 나하고 좀 안 맞긴 한데 좀 반대하지 말고 네. 그 말을 좀 비슷하게 한번 풀어서 한번 내가 정리해주는. 네.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맞든 안 맞든 뭐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한번 요점 정리를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필요한 거죠. 네. 이게 그게 아니라 하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상대방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내 말이 잘 전달되었구나라고요. 맞아요. 만약에 그 반대부터 나오면 네. 갑자기 그게 아니라부터 나오면 그렇죠.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이해를 했나? 네. 부터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말이 우선 이제 의심이 먼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오면 내가 엄청 거절감 느끼잖아요. 맞아요. 바로 뭐 반작용부터 나오는 네. 것 같으니까 어차피 한 70% 정도는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정도니까. 네. 그죠? 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니까요. 네네. 그 사람의 뭐 상황과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견을 갖게 된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상대방 말을 복창하는 것은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따라하면 되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정말 내 의견을 말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때 무조건 그렇군요. 그래요. 라고 할 수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뭐 항상 동의하는 게 아니라, 당신 말은 이런 거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네. 하는 식의 동의지.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의 의견을 100% 내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의견하고 전혀 다른 말을 얘기했다. 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죠.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네. 맞는 말인데 꼭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그 득보다 실이 많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맞는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는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따라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니까 그럼 크리스티님은 상대방이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기분 나빴던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이 맞는 얘기를 했을 때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냐면 좀 틀린 얘기 아니면 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저는 상대방이 나를 모르니까 오해한 거니까.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 저의 양심을 찌르는 얘기 있잖아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그걸 알아가지고 나한테 얘기한다. 전곡을 찔렀을 때. 맞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나는 거짓말은 못해 하면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너무 아프죠. 제임스님은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상대방이 좀 틀린데 내가 듣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데 정말 네. 정답처럼 얘기하면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할 때 그것도 근데 제임스님 편견이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죠. 그럼 그렇죠. 다른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나하고 완전 다른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내 의견에 전혀 동의 안 해주면서 막 자기 얘기가 많이 정답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나올 때 그럴 때는 사실 짜증나죠. 근데 제임스님도 좀 나쁘네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자주 그랬구나. 네, 그러면 제가 안 돼요. 나쁘고 제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 안 한다고 틀린 방법을 썼다고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앵무새 화법. 네, 앵무새 화법.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때 또 기분 좋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내가 꼭 동의하지는 않아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상대방이 틀린 말이 있다고 해도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인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참 되게 좀 감동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상대방으로부터 느껴지면 저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게 서로 다른데 그렇죠. 다른 걸 상대방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막 좀 하는구나. 예, 나 자신을 받아주는 느낌이 드는 그렇죠. 거죠. 내 말을 받아주고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네. 나도 좀 그 벽이 좀 무너질 것 같아요. 맞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면 저는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고맙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거치대로 하는 것은 또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 강아지도 알잖아요. 강아지도 주인이 맞아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건지는 동물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은 뭐 당연히 그게 그냥 전해지죠. 그렇죠. 당연히 다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히스플랜이 부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든 말
네,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과 같지 않아도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유용한 팁일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첫 번째 인정 유형으로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좋네요. 이런 대화의 유형이죠.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고마워하는 대화입니다. 네. 이런 대화 너무 좋아요. 그냥 나 자신을 좋아한다는 거고, 나랑 같이 있으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같이 얘기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 일단 뭐 마음이 좀 풀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부터. 아니,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같이 있으니까 좋아. 이런 것들이 참 좋은 대화인 것 같은데, 저는 아들한테, 딸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소파에서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있고, 우리 아들은 저쪽에서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딸은 옆에서 먹는다든지 할 때, 우리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근데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 같이 있어서 좋다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좀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와 같이 대화하는 사람한테 네. 그래도 당신과 함께 대화해서 너무 좋네요. 네. 하는 것들을 표현한다면 네. 얼마나 더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아니면 나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게 진심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서로의 마음이 우선 열리고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대화에서 중요한 거는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을 걸었다면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로 몸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바로 존재 인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막 말 걸지 말아달라는 표정으로 무슨 일인데?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거절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네. 근데 방금 무슨 일인데 이거 너무 다정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 요즘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죠. 뭐 그렇죠. 어떻게 표현을 하든 내용은 그거니까. 네. 특히 요즘은 다들 이렇게 그 셀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서 뭔가 회의 시간에도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뭐 회의를 적는 건지 또는 뭐 내 말을 듣는 건지 네. 모르지만 집중을 안 하고 막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마치 막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죠. 둘이 얘기를 할 때에도 이걸 보면서 막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너무 크게 들어서 내 말이 제가 내 말을 잘 이해를 할까? 아니 하는 그래서 마음도 들고요. 뭐 특히 저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말하는데 엄마 좀 쳐다봐 그러면 자기 다 듣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듣고 있겠죠. 맞아요. 들리긴 들리니까. 네, 듣고는 있겠지만 뭔가 나한테 집중해주지 않고 나를 내 존재 자체로 이렇게 좀 존중받는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화라는 게 뭔가 상호 간에 존중이 없으면 네. 그 대화의 어떤 깊이나 대화의 어떤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인정 유형으로 이제 존재를 인정하는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전 여기서 새로 배운 게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들어주고 뭐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 하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일단 멈추고 상대방 눈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걸 좀 배웠네요. 네, 뭐 엄마가 뭐 요리를 하던가 빨래를 개면서 네. 개면서 뭐 그래 얘기해봐 하고 이제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잠깐 멈추고 더 관심을 갖고 들어준다면 너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4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로 행동 인정이 있습니다. 행동 인정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이 내놓은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오늘 저녁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이죠. 너무 좋은데요? 예. 이때 그 음식이 맛있었는지 아닌지라는 평가가 아니라 요리를 해준 행동만을 언급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나 때문에 뭘 해줬다. 그렇죠. 뭘 했다 하는 그 자체를 먼저 인정해주고 들어간다면. 네. 그렇죠? 상대방의 내가 이 결과가 어떻든 먼저 그 과정을.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나를 맞아요. 위해서 해준
수준, 그 마음, 그렇죠. 그 마음에 대해서 벌써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거죠. 받아준다고 하면서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또 화를 내겠어요. 네, 맞아요. 만약에 우리 남편은 고기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나물 요리를 해놨다고 해도 정말 수고했어요. 저녁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좋죠. 근데 그러면. 딱 보면서 눈으로 딱 훑어보고 오늘은 고기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래요? 안 좋은 건가요?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좋은 건가요? 근데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풀밥만 있을 때에는.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아도 수고했어. 이 얘기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겠네요. 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유형으로 세 번째가 프로세스 유형이라는 게 있답니다. 방금 얘기한 행동 인정, 이거는 상대방이 특정한 행동에 대한 인정이라면 프로세스 유형은 평소 일상적인 순간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싶을 때 하는 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가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너무 서운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야, 엄마가 그냥 노니? 다 너네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는 공부나 해. 숙제하고 있지 뭘 엄마 기다려. 평상시에 대답이 그냥 나오는 거군요. 그럴 때는, 아이고, 우리 딸이 서운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아까 아이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너무 서운하다고. 그랬을 때, 우리 딸이 서운했구나. 라고 하면서 기억해야 할 점이 아이는 부모에게 꼭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짐작하겠죠. 엄마가 뭐 하느라 늦게 들어오는지. 엄마가 늦게 퇴근해서 왔으면 엄마도 피곤했고. 하지만 그때 아이는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고 그 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 프로세스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은 이제 평소에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렇죠. 알아주는 서운했구나. 거죠. 그래서 좀 속상했구나. 그때 그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 정말 기분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말에 꼭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냥 여자들은 내 감정을 얘기하고 또 그냥 남편이 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남자친구나. 그런데 남자들의 무슨 본능이 있죠? 설명하려는? 해결해 주려는. 그렇죠. 해결사 본능이 있죠. 그럴 때는 병원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딱 잘라서 답을 말해주면 정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속상해서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뭔가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근본을 빨리 해결하면 이런 불만이 없겠지. 그렇게 그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면서 이제 막 컴퓨터가 막 돌아가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럼 어떤 게 제일 해결책이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나한테 이런 잔소리를 안 할까? 그죠? 근데 사실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어떤 거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해결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으로는 견해 인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할 때 쓰는 인정 스타일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 참 새로운 발상인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견해 인정은 내가 당신의 생각을 확실히 받아들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당신이 동의한다, 반대한다와는 별개의 문제죠. 야구로 비유하면 상대가 던진 공을 잘 잡는 것입니다. 그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일단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야구에 비교하니까 좀 쉽게 들어오네요.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대화법을 잘 활용하면 굳이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대화법은 쉽지 않고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인정하는 것은 고난이도의 대화법이거든요.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화법이 냉장고 대화법이 있습니다. 냉장고 대화법이라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상대방의 말을 냉장고에 신선하게 잘 보관해 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식사하기로 한 상대에게 뭘 먹고 싶은지 물었을 때
상대방이 장어가 먹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속이 더부룩해서 담백한 음식이 먹고 싶다면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될까요? 오늘은 뭐 장어보다는 어쨌든 딴 거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예. 그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장어? 아, 예. 장어도 좋은데 혹시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럼 이제 상대방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싶은데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그럼 물어보면, 그때, 제가 오늘 좀 속이 더부룩해서 장어보다는 좀 다른 거, 메밀국수 같은 건 어때요? 라고 자기 생각을 전달을 하는 거죠. 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제안한 의견을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래요. 장어 좋아하는구나. 기억해 둘게요. 다음에 꼭 시간 내서 가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지 않고 일단 보류하는 것을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냉장고에 넣었다면 반드시 꺼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넣어놓기만 하고 안 꺼내주면. 그럼요. 네네. 네. 상대방은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번에 장어 먹고 싶다고 했죠? 오늘 갈래요? 이렇게 네. 말해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내 의견을 진짜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무심코 상대방의 말을 부정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 실수 많이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것을 리커버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혹시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미안해. 아이고, 방금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했지? 다시 말해도 될까? 혹시 제가 1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빨리 돌이키는 거죠. 이럴 때 절대 안 돼!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너무 좋은 팁 같아요. 저 이거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심코 조금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죄송해요. 제가 다시 말해도 될까요? 그죠. 빨리 내가 깨닫고 다시 얘기하면 네. 벽을 또 확 허물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서로 같이 웃을 수도 있고. 맞아요. 예. 자,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입니다. 성경은 항상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요. 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각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 피아가 부르는 더 원합니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